안녕하세요. 저는 90학번 40대 후반 50대를 앞두고 있는 지방의 조그만 점포를 운영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남자입니다. 저는 독신주의자이며 현재 늙은 노모를 모시고 집에서 점포까지 출퇴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간이 남아 유튜브를 좀 찍고 있고요. 일주일간 저의 삶을 찍어서 나중에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학과를 졸업 후 대략 12년 정도 회사를 근무 후 퇴사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진행 후 현재 2010년 4월에 영업을 시작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조그만 점포를 여러 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자영업자들이 매년 힘들다고는 하지만 저는 남들과 다르게 여러 전략을 진행해서 특히 어려운 일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보다 현대 일에 만족을 하면서 일하는 과정에 좋은 집은 아니지만 2층 집도 구매를 했었고요. 현재 일에 만족을 하고 있지만 1년 전부터 특히 저번 달 이번 달 저에게도 힘든 시기가 옵니다. 매출이 거의 없는 날이 많기 때문이죠.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가 온 건 분명한데 저뿐만 아니라 주위 예전 비교시 금전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시기에 뭘 하면 될까요? 저에게 묻고 주위 인터넷이나 여러 정보를 참조해서 현재 시점을 탈출해야 될 문제입니다. 월요일 첫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업체도 예전에 큰 규모로 전북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예전과 틀리게 많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오전 일과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돼서 농협에 들러 달걀을 사러 갔습니다.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심시간에 뭘 드실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위의 음식점에 들어가서 이곳저곳 음식들을 한 번씩은 맛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음식의 경우 국밥이나 면 종류가 대부분인데 대략 가격으로 5,000원에서 7,000원 수준이 제 기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솔직히 점심 비용으로 부담이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돼지고기도 구입해서 사무실에 있는 점포에 있는 에어프라이기로 가끔 해먹고 그럽니다. 오늘은 점포에 있는 치사도구를 이용해서 계란 한 판을 구해서 계란국을 끓여서 먹을 겁니다. 소형 냉장고를 가지고 반찬이나 계란, 음료수 등을 넣어서 보관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계란국은 자주 끓여 먹는데 달걀 2개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반찬은 어제 먹고 남은 반찬들입니다. 계란국을 끓이기 위해서 소금을 뿌립니다. 준비가 되면 파도 넣으면 좋겠지만 귀찮아서 그냥 소금하고 계란 2개만 넣어서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동영상 속에 보이는 것처럼 이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맛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소금하고 계란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맛은 없습니다. 근데 그 대신 밥하고 팍팍한 밥을 먹기 위해선 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등산 갈 때 쓰려고 산 저 보온밥통이 있는데요, 보온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때 밥을 먹고 남긴 후에 정수기 뜨거운 물을 넣어 놓으면 저녁 때 먹을 때 죽이 됩니다. 그럼 그 죽 맛이 또 좋습니다. 캠핑 갈 때 쓰려고 샀던 장비들이 저희 점포에서 저렇게 밥을 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되고 있네요. 밥맛이 없을 때 청양고추하고 밴댕이젓 저거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밴댕이젓 저것은 진짜 입맛 없을 때 최고의 음식인 것 같습니다. 제 입맛에 딱 맞아요. 어우. 보온 도시락에 밥을 가득 쌓은 후 반절만 먹고 반절은 남겨서 저녁 때 먹습니다. 저녁 때 운동을 가거나 헬스할 때 그 탄수화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운동을 갑니다.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남들이 먹는 영양제를 종합 영양제 비타민제를 먹습니다. 지금이 점심시간을 먹은 후 1시 43분이네요. 거의 저는 제 시간에 밥을 먹지 못합니다. 점심시간을 지나서 먹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퇴근 후 동생 집에 들러 막걸리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동생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막걸리를 몇 개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원래 저는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제가 끝나고 싶을 때 끝나는 시간이 퇴근 시간인데 대부분의 한 10년을 그 점포를 운영을 하면서 거의 한 10시, 11시, 9시 이 정도가 거의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알다시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나도 손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슬아, 네? 음악 켜냐? 아일이나? 네? 음악 켜? 오르골이야. 음악 하나밖에 없어? 네. 음악이 틀린데 아까하고? 똑같은데요? 숙제해야지. 안 해요. 숙제 안 냈어? 네, 없어요. 좋네, 요즘에 학교 다니기. 네. 근데 에리는 책상 좀 치워야겠다. 정리 좀 하고. 알아요. 정리는 하긴 하냐? 네. 좋고 봐.
뭐야? 뭐 물 타먹는 거래요. 중국에서 나온 거 같은데? 친구 줬어요. 찰떡, 젤리. 돼지! 예린아, 이런 거 먹으면 살쪄. 하루에 몇 개씩 먹냐? 몰라요.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뭐지? 한 개나 2개. 저는 술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술을 먹을 때 친구나 같이 먹는 분하고 술을 먹고 나면 새벽 3시, 4시, 5시까지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술 먹는 양이 너무 늘어서 몸에 이상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요즘에 좀 줄이고 있는데, 술을 한번 먹으면 끝을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즘에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맥주를 먹으면 집에서는 맥주 먹을 때는 무조건 한 병, 그리고 막걸리는 반병. 저는 원래 소주나 다른 술은 먹지는 않습니다. 거의 막걸리하고 맥주만 먹기 때문에 그런 규칙을 세워서 집에서는 맥주 한 병, 막걸리는 반병.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나 뭐 아시는 분하고 술을 먹을 때는 맥주 3병을 넘지 않고 막걸리는 2개를 넘지 않도록 먹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막걸리가 전통주 방식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생각을 진입하고 계시는지요? 요즘 막걸리를 보면 아스파탐이 안 들어간 막걸리가 없을 정도며, 전통 방식으로 누룩을 제조하며 발효하는 업체가 있을런지요? 물론 있습니다. 저는 막걸리를 좋아해서 공부도 하면서 여러 막걸리를 마셔봤습니다. 저의 인생 술을 찾는 과정이라 할까요? 아쉬운 점은 전통 방식으로 제조를 하면 단가가 비싸지는 결과를 초래하더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밥그릇은 제 나이 또래 시골에서 봤던 밥그릇입니다. 시골 수력버 정겨워서 아직까지 사용 중이고 있고요. 현재와 맞지 않게 밥의 양이 상당히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 밥그릇에 막걸리나 밥을 먹곤 하는데요. 어떨 때는 국과 같이 말아서 먹곤 합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는 밥그릇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식판은 캠핑용 식판인데요. 그 밥을 먹고 음식물이 떨어지면 바로 닦아야 되는데 거의 닦지 않고 몇 달간 방치해 둔 상태입니다. 지금 유튜브 나온다고 해서 닦는 과정이거든요. 저 보온 도시락에 밥을 싸서 점심을 반절 먹고 저녁은 저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서 뚜껑을 닫아 놓으면 저녁 때쯤 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맛이 싫지는 않아요. 4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참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자주 먹습니다. 동생이 이번 추석 때 그 형 오래 살으라고 저 홍삼 선물을 해줬는데, 솔직히 저거 들어오면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아하는 선물은 아닙니다. 그냥 동생이 줘서 지금 먹고는 있지만 빨리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지금 넣어서 지금 다 없애려고 준비하고 있죠. 어렸을 적에는 집에 그 인삼하고 그 꿀을 섞어 가지고 어머니께서 많이 해줬는데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은 들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야옹. 오늘 새로운 종족이 저희 점포에 들어왔습니다. 지나가는 고양인데요.
불쌍해 보여서 물을 한 잔 대접해 봅니다. 말은 못하는 짐승이지만 인간 세계에서 어울리는 행동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물을 상당히 많이 먹더라고요. 맛있냐? 양호아, 양호아, 내려와. 양호아, 내려오라고. 내려와. 내려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라고. 내려가, 내려가. 양호아,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일로와, 일로와. 양호아. 양호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배고프냐? 양호아. 아, 멸치를 안 먹고 고양이 밥을 사서 줘야 되나? 양호아, 멸치 먹어. 멸치. 멸치 안 먹냐? 멸치 먹어. 멸치 먹네? 멸치 먹어. 양호아, 니네 집 안 가냐? 집이 어디야? 잘 노네. 남의 집에 와가지고.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는 화목토 이렇게 헬스를 하고 수요일 일요일은 풋살 및 축구를 합니다. 오늘은 헬스 나가는 날입니다. 화요일이기 때문에요. 헬스는 근육 운동이 필요해서 헬스를 2019년 연초에 등록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무조건 나가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하냐면 2두, 3두, 가슴, 어깨, 등, 광배근이죠. 다리 위쪽, 그 다음에 종아리 이렇게 운동하고 마치면 4호까지 하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한 연초에는 몸의 변화가 좀 와서 신기했는데 요즘엔 좀 갈수록 귀찮아서 운동하는 게 연초처럼 신나지 않아요. 뭐 죽지 못해 하는 식의 표현이 맞는 듯 합니다. 사실 하기 싫을 정도예요. 월요일, 화요일 제 점심 음식을 보시면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하루 매출 돈이 모이면 그날 저녁이나 이틀 3일에 모아서 우체국에 가서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예전에 현찰을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주거래 은행은 우리은행 기업은행인데요. 집에 가는 거리에 우리은행은 거리가 좀 멀고 기업은행은 아예 없고, 근데 기업은행은 우체국에서 입금이 됩니다. 국가망이라 그런지
우체국하고 기업은행은 서로 통신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이스라엘 기술이 우리에게 안보상에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나 자유한국 집에 도착 후 제육볶음을 볶아서 막걸리를 한잔 할까 합니다. 밥은 점심 때 먹고 저녁 때 먹지 않았네요. 제가 이렇게 집에서 늦은 시간에 밥을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런 그 보온 도시락 통에 밥이 들어 있어요. 점심 때 먹고 남은 밥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술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 겁니다. 집에서는 막걸리 반병을 먹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반병만 먹습니다. 근데 약간씩 오버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제가 제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 음식을 먹을 때 서양 음식, 햄버거, 피자, 뭐 서양에서 나오는 음식, 단 음식, 과자, 탄산음료 이런 것은 거의 잘 안 먹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요. 근데 저희 나라에서 나오는 한국 음식은 상당히 많이 좋아합니다. 나물류 좋아하고요. 양념류, 파, 마늘, 뭐 젓갈 이런 거 매우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저쪽 방에 문 닫고 드라마 보고 계시네요. 저희 어머니는 드라마 광이십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제 방에 들어와 뜨거운 방에 누웠습니다. 제 방에는 그 침대를 쓰지 않습니다. 온돌이 좋아서 그냥 방바닥 그 온기 그대로 느끼는 걸 좋아서 누워서 저렇게 유튜브를 보고 밤새도록 보거나 아니면 조금 후 바로 잠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어머니 대장 검사 때문에 건강검진센터를 갔다 와야 되고 제 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머님과 현재 시점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잠깐 대학을 졸업 후 서울에서 취직했을 때 말고는 같은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저 5학년 때 아버님의 별세로 혼자 저희 삼형제를 키우다가 아들 둘째도 하늘나라로 가고 가슴에 쓰라린 못을 박은 상태로 살고 있는 듯합니다. 나이가 7순이 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어깨에 철심 받고 계단에 넘어져서 고관절, 쇠박는 수술 및 손목, 팔목, 쇠들이 박혀져 있으며 허리 위쪽 등 부분에 콘크리트 같은 고형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여러가지 병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제가 나이 들어 같이 살아보니 어머니는 늘 제가 모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리모컨 사용을 못해가지고 텔레비전을 켜지지 않거나 휴대폰 충전을 못해가지고 충전을 못하는 경우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제가 해결해 드리고 있거든요, 옆에서. 그리고 제가 점포에 나왔을 때 어머님의 동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집 내부 외부에 CCTV로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어요. 혹시나 쓰러질 것 같아서. 저도 사람이라 가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있지만 싸우고 나면
힘없는 사람과 싸우면 늘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식이 더 후회가 몰려오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사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 종합영양제, MSM, 밀크시슬, 칼슘을 꾸준히 복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제가 병원에 근무를 섰거든요.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복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워서 어머니께 용돈을 드릴 수 없는 상태가 올 때 어머니가 용돈을 꾸준히 쓸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그 일시불로 돈을 입금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꾸준히 돈을 탈 수 있게 해드렸고요. 벌써 자동차 검사소에 도착을 했네요. 저희 어머니 그 대변 검사가 뭐 대장 대변 받아오셨어요? 아니 그 지금 몇 그래요? 네, 몇 년생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그 카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 카드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루에 최대 7만원인가 8만원까지 쓸 수 있게 리미트를 걸었고요. 그 이유는 카드를 분실했을 때 그 도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쓰는 내역을 확인해 보면 카드를 쓰면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확인해 보면 짜장면, 동네에서 순대국밥, 뭐 양품점, 뭐 마트 이런 데 가서 음식 같은 걸 구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동태를 확인이 하죠. 그다음에 가끔 이제 병원에 가시고요. 택시, 버스 이런 거죠. 오늘 기필코 저 홍삼을 다 먹어버리겠습니다. 저는 40대 중반부터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축구 풋살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뛰고 있고요. 몇 년 전만 해도 5번 정도 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축구팀을 창설해서 운영하기도 했죠.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니 뇌는 메시인데 몸은 콘크리트처럼 움직임이 둔하더라고요. 또한 부상도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요. 그래서 축구 이외에 다른 스포츠가 뭐가 있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축구처럼 매력 있는 스포츠는 없더라고요. 그 남자들의 야성미를 표현할 수 있는 스포츠가 축구 같아요. 제 느낌에는. 뭐 물론 뭐 권투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축구가 제 몸에 가장 잘 맞는 운동 같습니다. 수요일은 유산소 운동 즉 축구를 했기 때문에 풋살 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샤워만 하고 집으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제 발의 모습을 보면 복숭아뼈가 쭉 올라왔습니다. 많이 차였죠. 축구하다 보면 저런 부상을 달고 삽니다. 발목, 무릎, 허리 이런 부상을 달고 살죠. 이게 참 오래됐는데요. 내일은 병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구국이 없으면 밥을 잘 못 먹거든요. 요즘에는 40대 후반이 되니까. 여러분도 40대 후반이 되면 제 말이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지금 40대 후반이거나 50대인 분들은 제 말이 뭔 말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저는 청국장, 된장국, 김치찌개, 돼지고기,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어제 복숭아뼈 때문에 오늘 그 정형외과에 왔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네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헬스장을 연초에 그 계약을 하고 쭉 지켜보니까 연초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없어요. 안 와요. 오늘은 업무 및 헬스를 마치고 한 9시 반, 10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친구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합니다. 저의 성격을 잠깐 말씀해 드리자면 저는 약간 내성적이며 발랄한 스타일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소심한 스타일이고요. 사람 관계, 인간관계를 수년간 거치면서 심성, 즉 내성은 변하지 않는데 눈치는 변하면서 상대방의 기분 파악을 빠르게 파악되는 식으로 변하더라고요. 뭐 친구들 만나면 즐거운 친구가 있는 반면에 솔직히 연락이 안 왔으면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만나서 불편하면 이제 다 정리하는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삶이 행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왕따도 좋습니다. 불필요한 만남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앞으로 나의 개발하는 게 미래에 비슷한 분류의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어제 보온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밥을 싸와서 지금 보온 도시락 속에 넣고 있는 중입니다. 저기 지금 점심하고 저녁량인데 저거 양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거 다 먹지 않거든요. 제가 사실 단백질을 많이 먹고요. 뭐 달걀, 계속 지금 달걀 나오죠. 그 다음에 고기, 탄수화물은 거의 잘 안 먹습니다. 조금만 먹습니다. 혹시 회사 다니거나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도시락을 싸고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싸서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그 냉장고가 있으면 집에 있는 반찬을 넣어 놓고 먹으시면 사 먹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는 사장님이 와서 같이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대표라는 음식점인데요. 그 소주, 맥주, 막걸리가 2,000원, 참으로 저렴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딱 좋은 음식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집에 가면 그 안주가 뭐 15,000원 정도 하죠. 근데 여기 음식은 1인당 11,900원인가 할 거예요. 2인이면 2만원 잡고 그 맥주가 2,000원이니까 맥주만 10병 이상 먹어도 그 이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진정성 있는 만남을 하시나요? 저는 저 앞에 지금 계신 저분을 만날 때마다 저분은 늘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을 볼 때마다 지금 현재는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내면이 높은 인성으로 결집된 사람이라 제가 저분을 볼 때마다 존경할 수 있는 가슴을 배우곤 합니다. 주위에 보면 뭐 잘난 체하고 자기만 알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점심으로 도시락을 먹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물론 저는 저녁 때도 도시락을 먹는 때가 많고요. 운동 때문에 그렇죠. 근데 도시락을 싸는 법이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그만 냉장고를 구매를 하세요. 중고로 구매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냉장고는 그렇게 크게 고장이 많지는 않은 제품이거든요. 두 번째, 집에서 만든 반찬이나 남는 반찬을 냉장고에 쌓아두지 말고 가져와서 점심 때 드세요. 세 번째, 국이 있어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저처럼 국을 쌓고 오거나 인터넷에 보면 국을 저렴하게 팩으로 여러 개 팔아요. 그걸 여러 개 구매를 해서 냉장고에 넣어서 버너나 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를 뭐 환경에 맞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도시락이 귀찮은 게 뭐냐면 저렇게 국을 끓이고 나서 설거지 하기가 좀 귀찮아요. 그런데 1년 누계 계산을 보시면 이 정도쯤이야는 이해되지 않을런지요. 그리고 저렇게 구성이 되면 집에서 밥만 보온 도시락에 쌓아오면 됩니다. 편하죠. 저렇게 멸치하고 간장하고 넣어서 만드는 달걀 요리가 있나요? 혼자 먹으니까 뭐 저런 음식도 맛보는 거지, 뭐 같이 먹거나 사 먹으면 저런 음식은 안 팔리거나 안 먹는 음식이에요. 저 혼자 먹으니까 저런 음식을 먹는 거지. 이번 주는 마지막 헬스장이네요. 오늘 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풋살은 일주일에 2번을 차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아는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사람이 부족하다고 나와서 찰 수 있냐고 해서 나가서 찼습니다. 일요일 밤에도 풋살을 합니다.
술을 무척 좋아하는 저는 지금 현재 절주를 하고 있지만 집에서 막걸리 반병, 맥주 2개를 거의 지키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막걸리를 반병 이상을 거의 먹거든요. 약간씩 오바를 하면서. 근데 그 밖에 나가서는 그 맥주 3개, 막걸리 2병이라는 것을 사람을 만나면 그 분위기상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주에 사람을 2명을 만났는데 참 이 술에 대한 미련을 급작스럽게 없애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동영상에 보시면 제가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고 있죠. 저거 왜 그런 거 같냐면 제가 축구 하다가 오른손을 부러졌어요. 손목을.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 오른손을 못 쓰는 상태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왼손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왼손으로 가끔 젓가락질을 해요. 근데 현재 오른손목은 그 회복이 한 90%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가끔 저렇게 왼손으로 밥을 먹고 그럽니다. 밥이 남아있는 거 보니까 토요일 오후에 본 도시락을 안 먹은 것 같네요. 밥을 덜고 나니까 한 2덩이 정도 되네요. 저거 먹고 한 끼로 저걸 먹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을 먹지 않고 점심을 먹고 늦은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늦게 저녁을 먹거나 아니면 6시 이전에 저녁을 먹습니다. 뭐 그렇게 규칙적인 식사는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일요일 오후 축구 풋살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비가 엄청나게 장맛비처럼 내리는 바람에 축구를 전반 하고 하질 못했습니다. 그 춥기도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 감기 걸릴 듯 해서 중간에 다 멈췄어요. 축구를 하다가. 집에 오니까 9시가 좀 넘었네요. 운동을 마치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막걸리 한 병을 먹어도
뭐가 채워지지 않는, 근데 뭐가 꼭 부족한 그런 느낌 아시죠? 뭐가 들어가야만 살 것 같은. 그래서 이번에 국수를 한번 끓여봤습니다. 저건 소주가 아니라 참기름이에요. 그 고추장이랑 뭐 냉장고에 있던 각종 반찬들 넣어가지고 비빕니다. 맛있죠, 저런 음식이 사실. 단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설탕을 절대 넣지 않습니다. 또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하고 있네요. 저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오른손만 그동안 40세 후반까지 썼다면 이제 남은 나이는 왼손으로 좀 써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그 하루하루 계획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잠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